2021년 3월에 존 글렌 영국의 재무장관이 했던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시장을 폭넓게 규제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했고, 일부 기업들이 규모와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접속 능력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낼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경계했지만, 폭넓은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은 덜 시급한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재무장관은 왜 유독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감을 나타냈을까요? 사실 이건 제가 2022년에 낸 제 책 자산투자 가이드에서 말씀을 상세하게 드린 건데요. 마침 3년이 지났으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구글이라든가 메타와 같은 미국 국적의 플랫폼들이 영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핸드폰은 아마도 아이폰이 영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메타나 구글이 또는 아이폰이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메타페이나 구글페이 또는 애플페이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물건을 살 때는 자국의 화폐인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현금을 사용하든 모두 파운드화 기반입니다. 커피를 마시건 온라인 쇼핑을 하건 모두 파운드화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결제 기능을 첨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로 온라인에서도 결제를 하고 편의점에서는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나 구글과 같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페이 기능을 첨부하고 이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되도록 한 후에 QR코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영국 사람들이 그냥 편의성을 쫓아서 메타페이나 구글페이로 결제를 하겠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파운드화 대신에 달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연동되고, 그리고 발행량만큼 달러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할수록 달러의 위상은 강해지고 파운드와의 위상은 약해질 겁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에 극도의 경계감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영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긴장하는 이유는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자국의 결제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국 화폐인 파운드와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해서 메타 플랫폼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메타는 최근 USDC나 USDT 등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과거에 그 리브라 프로젝트 중단 이후 3년 만에 다시 암호화폐 분야에 진입하려는 것인데요. 자, 메타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명목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보상을 지급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령 전통적인 결제 방식보다 수수료를 낮추고 국경을 초월한 빠른 송금을 가능하게 하여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창작자들에게 유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메타페이와 같은 결제 기능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메타페이로 결제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러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플랫폼 기업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3월에 신용카드 기업인 비자는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인 USDC를 신용카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그 결제 카드인 홍콩계 레톡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가고 비자 카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자 카드 가맹점에서는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이 카드로 결제를 해봤더니 보통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결제가 되었고요. 99 테더가 결제됐다는 알람이 스마트폰에 떴다고 합니다. 1테더는 1달러니까 99 테더가 결제됐다는 건 99달러가 결제됐다는 뜻입니다.
이 카드를 발급하는 홍콩의 레더페이가 최근에 한국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인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SNS를 통해 레더페이 카드를 발급받는 내국인이 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작고 간편 결제에 익숙한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카드의 문제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원화 대신에 달러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의 저변이 축소되고 위상이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 1등 웹툰 플랫폼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네이버 웹툰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네이버 웹툰을 보는 110개국의 이용자들은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BTS 공연을 볼 수 있는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면 BTS 팬들이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결제를 할 때마다 원화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플랫폼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그 결제 기능을 갖추면 원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원화의 위상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국 플랫폼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21세기의 화폐 전쟁을 치르는 데 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토종 플랫폼들을 규제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들을 이용해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는 자국 플랫폼이 국력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는 자국 플랫폼을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에게 먹힌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도 네이버나 카카오를 국가 차원에서 이 압박만 하지 말고 힘과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